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화의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암 이야기 해볼 텐데요. 최근에 젊은 대장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측컨대 식습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유가 뭘까요? 급격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먹거리가 풍부해졌고, 또는 그런 과정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먹고 살던 기억이 남아있고 그 자녀나 손주들에게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다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약간 있죠. 그러면서 과거에 뭐 야채 안 먹고 이렇게 편식하고 그러면 혼났었는데 요새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걸 먹이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뭐 배달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야식들이 많잖아요, 저희 나라에. K푸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 중에 지방식 함량이 높음으로써 이제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먹거리가 많다라는 건 어찌됐건 풍요로운 건데, 그렇죠. 그 이면에는 참 좋은 것만 많이 먹을 수는 없고, 물론 살다 보면 균형 잡힌 식단이 근데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건강검진을 받는 횟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다 보면 비교해 봤을 때는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장암 소인이 좀 있거나 아니면 대변이 좀 안 좋으면 45세 이후부터는 검진을 권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암 검진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50세 이후에는 이제 혈변 검사를 하고 뭐 이제 CT나 아니면 내시경을 통해서 검진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50대에 가장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드문 편이었는데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발생했을 때 전혀 모르고 나중에 2기, 3기가 돼서야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검진을 조기에도 좀 젊은 층에서도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이 정도의 지금 문화 패턴이라든가 식습관의 스타일로 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늘릴 수는 없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대장암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지식을 늘려가면서 이제 검사를 미리 당겨보시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확실히 어떤 질병도 꼭 노년층, 장년층이라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장암도 역시 침묵의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배만 좀 더부룩하고 뭐 혈변, 변비 뭐 이런 것만으로도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실제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변비, 뭐 일시적인 치질 출혈, 복부 팽만감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그 대장암이라고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의 증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장 폐색감이 있네라는 정도 되면 거의 3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장이 불편한 게 어느 정도로 불편함을 느낍니까? 어떻게? 실제로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약간 체했을 때, 음식 잘못 먹었을 때 같은 느낌 정도입니다. 출혈에서 이제 큰 특징을 이제 3기 이상 가면 검붉은 이제 혈변, 또 냄새가 심한 그런 혈변을 보게 되고 출혈량도 지속적으로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장이 더부룩하고 복통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건강검진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50대 이후에는 워낙 이제 대장암의 원인으로 잡는 것이 음식 뭐 여러 가지를 들지만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노화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에 많아지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 평생을 50년 이상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몸에 안 좋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비만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 하다 보면 장이 힘들고 지쳐서 여러 가지 선종이나 이런 것이 오고 그런 것이 방치되면서 암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어서 노화가 1번이죠.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드문 암인데 불구하고 요 근래 들어서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더더욱 매년 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80년대에 비해서는 거의 뭐 60, 7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제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가공육
빨간 살코기가 네. 1순위거든요. 피해야 할 또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인데 네. 그런 것들로 만든 음식이죠.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혈변 증상 방금 얘기하셨는데 근데 혈변이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사실상 대장암이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당연한 순서인가요? 일단 혈액의 색을 먼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의 색. 혈액이 선홍색, 밝은 혈액, 출혈, 방금 코피 난 것 같은 네. 그런 혈액 색깔을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치질, 치핵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예. 나타나는 출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출혈은 대변을 다 본 이후에 마지막에 똑똑똑 점적 출혈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니까 사라지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질이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발생한다면 내시경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고요. 예. 대장암 쪽은 이제 검붉은 만약에 대장의 길이가 1.5m 정도 되거든요. 소장은 한 6, 7m 되거든요. 이거 예. 그 맹장이 끝나는 자리가 대장의 시작입니다. 맹장이 끝나는 자리가 맹장이 시작하는 자리가 예. 그 자리에서 출혈이 된다면 아주 까만색이 되고요. 삥 돌아 나와야 되니까 예. 이제 하행결장이라든지 이제 좌측 쪽에서 출혈돼서 온 경우에는 이제 짙은 갈색의 변을 보이게 되죠. 출혈 이후에 대장 안에서 서너 시간 있다가 배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색깔이 까매지는데 대변색이 쭉 변을 봤더니 검은색이 이렇게 피 같기도 있다라면 혈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변 후에 항상 내 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또 중요합니다. 혈변까지는 않더라도 이게 변이 이제 뭐 이제 가장 좋은 건 황금색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주 검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이 안 좋은 겁니까? 물론 이제 음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붉은색 계열의 음식 또는 이제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음식 종류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요. 예. 변 전체가 검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일부분이 이제 검게 되거나 또는 염소똥처럼 장에 변이 너무 오래 있었을 때 색깔이 전체적으로 짙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변비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죠. 지금 변비 얘기하신 김에 변비와 대장암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래요? 용종이 잘 생길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용종 중에서 선종이라는 특수한 이제 톱니바퀴 용종 이런 것들 일부 있고 일반적인 용종을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변비가 많다고 해서 암을 검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재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답일까요?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받으면 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대장암도 재발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화에서 시작을 일단 하게 되고 예. 조직이 이제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이고 또 식생활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발이 실제 잘 되고요. 그리고 예. 또 이 밑에서 그 표피 조직에서는 안 보이고 속에서 진행을 하다가 위로 점점점 튀어나오기 때문에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일단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면 예. 대장 내시경만 가지고도 예. 충분히 검진이 가능하고 다시 재발을 하셨더라도 자주 검사를 하신다면 연기나 일기에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재발 일기지만 보통 연기 일기는 거의 90% 이상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음식과 식생활 관리 잘 하시면서 수면, 음주, 흡연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하면 괜찮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흡연은 모든 것이 나쁘다고들 하지만 대장에도 안 좋습니까? 일단 저희가 담배를 피우면 폐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 한 15% 정도는 위장으로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 점막이라든지 폐 혈관을 통해서 혈류 내에 굉장히 많은 그 발암 물질이 들어가겠죠. 예. 그것이 대장까지 가게 되고 그 대장까지 갔는데 대장이 암에 대한 그 어떤 방어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된다면 이제 암이 생기는 거여서 암을 촉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름기 있는 거, 빨간 살코기 아니고 그냥 기름기도 대장이 암에 대한 적응 능력 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담배를 핀다. 그러면 발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왜 간혹 어떤 분들은 식후에 꼭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잘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담배를 피므로써 위장에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때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담배를 피면은 깊게 들이마시고 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착각이군요. 예, 전혀 근거 없습니다. 식후에 담배 더욱 안 좋죠.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대장하면 식습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거는 OX로 좀 답해 주시면 세모로 하셔도 되고요. 식습관만으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100% 예방은 아니다.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식습관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노화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 대장암이나 이 연세 드신 분 대장암도 공통적으로 가공육 그리고 빨간살. 빨간살. 우리가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잖아요. 예. 헤모글로빈에도 이제 들어있는 햅산이라는 게 있고요. 예. 얘네들이 이제 그 미오글로빈이라 그래서 빨간살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인데 철에다가 질소가 이렇게 4개 붙어 있는 구조체인데 네. 이 철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 몸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섭취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한 150g씩 매일 먹는다든지 야식으로 꼭 고기 시켜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한 번에 들 때 또 많이 드시는 분들. 일주일 허용치가 300g 정도, 400g 정도인데 얼마 안 되네요. 네, 2인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한 번 먹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필수 아미노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철분을 먹는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건데 이제 두부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제 콩류 음식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섭취하시고 고기 빨간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도 안 좋고 그리고 흡연도 이제 안 좋고. 흡연도 안 좋고 비만도 안 좋고 그래서 안 좋고. 지속적인 운동도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만으로도 대장암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실제 용종 중에 대장암으로 전이되는 것은 선종과 톱니바퀴 용종이라 그래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면 그 용종은 대장암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용종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이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식습관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식습관을 건강하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먹은 거 간단하게 쓰고 간단하게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것만 적는 습관을 들여서 복기를 하게 되면 아주 그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가 이런 식생활을 갖고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장되는 것이 그 건강일지거든요. 건강일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